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쌤이고요. 뼈 때리는 C 이 책을 가지고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C 언어 강의,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1장 챕터 1을 진행을 했고 오늘 챕터 2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그동안 강의한 것들이 좀 올려놨는데요. 첫 번째 거가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C 언어 개발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이걸 보고 따라하시면 설치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것은 프로그래밍을 전혀 안 해보신 분이 요거부터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고 좀 설명한 것들이 좀 있어요. 따라 해볼 수 있을 만한 것이 좀 있을 겁니다. 그거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챕터 1을 조금 진행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기초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오늘은 챕터 2, 이 책으로는 45페이지부터네요. 연산과 자료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변수, 입력, 출력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봤었어요. 오늘은 연산과 자료형 챕터 2 들어갑니다. 어떤 변수에다가 값을 담아놓고 있다 했을 때 이 변수에 들어있는 값 혹은 상수든 변수든 값을 계산, 덧셈, 뺄셈과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칙 연산 같은 그런 연산을 하거나 다른 연산들도 많아요. C 언어를 배우다 보면 굉장히 많은 많은 연산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연산과 자료형의 기초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덧셈이나 곱셈 이런 거를 연산자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오퍼레이터 번역해서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먼저 기본 연산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훨씬 더 많은 연산자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차근차근 나올 겁니다. 덧셈, 뺄셈, 곱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때 연산을 하도록 하는 이런 연산을 해라, 덧셈이다, 뺄셈이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연산자라고 해요. 그리고 그 연산의 대상이 되는 값들을 가리켜서 피연산자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이제 먼저 하나 볼 거예요. 정수값 두 개를 읽어서 합차, 곱, 목, 나머지를 출력을 해보자 라고 하고 예제 2-1이 있습니다. 이제 예제 2-1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첫 번째 강의를 보시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샘플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거기서 설치된 거 비주얼 C++, 윈도우즈 데스크톱 왼쪽에 이게 선택되게 하고 가운데에 데스크톱 마법사가 선택이 되게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어디에다 만들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고요. C02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로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들기로 합니다. 그러면 데스크톱 마법사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마법사가 나와서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당분간 여러분들이 이 책 강의를 들으시는 동안에 이거 바꿀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외웁시다. 여기는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빈 프로젝트 체크하고 그 다음에 SDL을 끄고 이렇게 진행하기로 해요. 콘솔 빈 프로젝트 켜고 SDL 끄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빈 프로젝트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빈 프로젝트를 하지 않으면 몇 가지 기본 파일들을 비주얼 스튜디오가 만들어주는데 초보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파일들이 이것저것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초보자가 할 수 있도록 빈 프로젝트로 만드는 겁니다. 빈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으면 솔루션 탐색기라고 하는 창이 있고 여기에 소스 파일이라는 폴더가 보일 거예요. 여기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추가 새 항목 이렇게 합니다. 위에 C++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면 돼요. C를 배울 건데 왜 CPP로 하냐? 여기 지금 CPP만 있고 C가 없어요. 사실 살짝 불만이긴 해요. C로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CPP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CPP를 C로 바꿀 겁니다. 지금 이 부분 이름 부분에 source.cpp라고 되어 있는데 CPP를 C로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모로 한글로 파일 이름이 되어 있는 것보다는 영어로 되어 있는 편이 더 이점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src.c라고 저는 이름을 붙일 건데 뭐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원래 교재에 보시면 챕 02라는 폴더 이름을 가지고 리스트 0201.c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다 하고 이제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폴더, 이게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에 이런 파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기는 하는데
사실 이름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우리가 만드는 프로젝트 안에다가 파일 하나를 추가할 거고 이 파일의 이름이 .c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확장자만 C이면 되니까 이름은 아무거나 합시다. src 해도 되고 교재에 있는 것처럼 리스트 0201 이렇게 쓰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일단 src라고 할게요.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죠. src.c라는 파일이 소스 파일 폴더 밑에 만들어졌죠. 그리고 src.c를 더블 클릭해 보면 왼쪽에 src.c를 편집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거를 제가 입력을 해 볼게요. 책에는 이거부터 나와 있지 않고 슬래시 별 그다음에 뭐 읽어드린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거는 좀 생략할게요. 주석이라고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컴파일러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프로그래머가 그냥 참고 삼아 이 소스 코드를 읽는 사람이 참고하라고 주석을 다는 커멘트를 다는 거니까 이 부분은 생략 혹은 간단히 쓰기로 하고요. 그대로 씁니다. 샵 include부터 타이핑을 합니다. 중괄호를 열고 엔터만 쳐도 이렇게 돼요. 무슨 뜻이라고 했죠? int라고 하는 타입 자료형으로 변수 vx와 vy를 선언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정수형 변수 두 개를 선언한다. 내가 정수형 자료 두 개를 저장하려고 하니 그거를 저장할 공간을 마련해 다오 컴파일러야.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푸데스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푸데스는 printf하고 거의 같은데 printf는 여러가지 포매팅을 하고 여러가지 기능이 있지만 푸데스는 그냥 따옴표를 열고 닫은 문자열을 그대로 화면에 출력해주고 끝에 다음 줄로 넘어가는 것까지 해준다. 이런 뜻이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두 개의 그러니까 선언하는 변수 vx와 vy에 대해서 각각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는 정수 형태로 두 개를 입력받는 명령이에요. scanf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할 수 있죠. printf는 단순히 화면에 그냥 출력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설명을 조금 드리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줄 vx와 vy 두 개의 정수형 변수를 이제부터 쓸 테니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정수 두 개를 입력하세요 라고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이 푸데스는 다음 줄로 넘어가는 거를 자동으로 끝에다 붙여줘요. 하지만 printf는 그렇지 않죠. printf는 뉴라인이 없으면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수 vx 콜론까지 찍고 커서가 그 위치에서 깜빡거리는 상태에서 scanf라는 함수의 호출이 일어나요. 그래서 %d 하고 vx에다가 그 값을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넣어다오 하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왜 %를 붙여야 하느냐는 나중에 우리가 포인터라고 하는 중급 과정을 배우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하니까 현재 수준에서는 scanf를 쓸 때는 꼭 %를 쓴다 라고만 그냥 외우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요. 사용자 그래서 이걸 입력을 하고 나면 이번에는 정수 vy 콜론까지 찍고 다시 scanf 호출을 해요. 그리고 vy의 값을 사용자가 입력한 값으로 넣어주죠. 그러면 여기까지 실행이 됐을 때 프로그램이 어떤 상태냐면 vx와 vy라는 두 개의 메모리 공간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각각 어떤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수식을 쓸 수 있는데 vx 더하기 vy, vx 빼기 vy 이게 다 계산된 어떤 값이에요. 그 값이 printf한테 넘어갈 때 printf의 첫 번째 인자에 %가 들어가는 부분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printf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문자열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printf 생각에 vx 이런 글자를 보면 그냥 그대로 쭉 출력을 합니다. 쭉 출력을 하다가 %를 만나면
뭔가 추가로 넘어오는 값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D라는 글자를 보고 아, 10진수를 출력하라는 이 위치에다 10진수를 출력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하고 다음에 넘어오는 값을 봅니다. 그래서 그 넘어오는 값을 이 위치에다가 10진수 형태로 출력을 해줘요. 그리고 백슬래시는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뺄셈도 하고 곱셈도 하고 나눗셈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기 퍼센트. 프린트F 생각에는 VX라고 찍고 퍼센트를 봤어. 그러면 퍼센트 뒤에 뭔가 명령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죠. 뭔가 이상한 상태예요. 그래서 printf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동작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포매팅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퍼센트라는 글자를 출력하는 거다. 출력해달라는 요청이다. 라는 의미로 퍼센트를 하나 더 적어줘야 돼요. 교재에서도 형식 문자란에 기호 문자 퍼센트를 2개 쓰면 퍼센트가 1개가 출력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퍼센트라는 문자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퍼센트를 2개를 써야 된다. 이런 뜻이죠. 여기 이제 연산이 여러 개가 나왔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나머지까지. 먼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아까 잠깐 얘기했죠. 오퍼레이터, 연산자라고 더하기나 곱하기 등의 기호를 연산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연산의 대상이 되는 값들, 이런 거를 오퍼랜드, 피연산자라고 불러요. 연산자는 더하기, 그 다음에 VX랑 VY는 각각 연산의 대상이 되는 피연산자다.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연산자가 지금 5개가 나왔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나머지라는 연산자가 나왔어요. 근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이런 연산자들은 이제 곱셈과 관련된 연산자. 그 다음에 덧셈, 뺄셈은 이제 덧셈과 관련된 연산자 이렇게 부르고요. 교재에는 뭐 승제, 가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뭐 우리말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닌 느낌이 좀 나죠. 연산자가 몇 개가 있었는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 이런 연산자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나눗셈이라고 하는 게 프로그래밍을 전혀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의아해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수와 정수의 나눗셈의 결과는 그냥 정수예요. 3 나누기가 얼마냐? 그러면 1.5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수에다 담아야 돼요. 그 결과를. 그러니까 정수 나누기 정수는 값이 결과가 정수예요. 그래서 3 나누기 2를 했다? 그러면 몫이 1밖에 남을 수가 없어요. 1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1.5라는 값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정수로 1.5를 표현할 수 없으니까 답도 정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를 버린 값이 돼요. 3 나누기 5는 0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C 언어에서는 정수 나누기 정수를 했을 때는 답이 항상 정수로밖에 안 나온다. 라고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C 언어 말고 다른 언어를 배우면 어떤 언어는 정수 나누기 정수를 해도 뭐 실수 형태로 답이 나오는 그런 언어도 있고요. 또 C 언어처럼 정수로만 답이 나오는 그런 언어들도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언어들을 배우면서 언어마다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연산. 나머지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가 배우는 사칙 연산에 들어있진 않죠. 사칙 연산이라고 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4가지를 말하는 거니까 나머지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고 몫을 취하고 얼마가 남았느냐. 그래서 5 나머지 3 이렇게 읽어요. 모듈러라고 읽기도 하고 나머지라고 그냥 읽기도 하는데 5 나머지 3은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죠. 그래서 5 나머지 3은 2고요. 3 나머지 5는 몫이 0이고 나머지가 3이죠. 그래서 3 나머지 5는 3이에요. 뭐 언어에 따라서는 이 나머지라는 연산은 정수끼리만 할 수 있는 언어도 있고 실수끼리도 나머지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도 있는데 C 언어에서는 정수만 이 나머지 연산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퍼센트 2개를 쓴 거, 퍼센트를 하나만 쓰고 퍼센트 %D 이렇게 쓰면 여기다 이 위치에다 10진수를 출력해다오 이런 뜻이라고 했죠. 퍼센트라는 문자를 출력해달라 이러려면 퍼센트 하나만 쓰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퍼센트를 쓰고 퍼센트를 하나 더 쓰면 이거는 여기다가 뭔가 형식 출력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퍼센트라는 글자를 출력하라는 얘기구나 하면서 퍼센트 글자를 죽어줍니다.
입력했던 프로그램을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수 두 개를 입력하세요. 점하고 다음 줄로 넘어갔어요. 내가 n이라고 쓰지 않았지만 이 푸데스를 썼기 때문에 푸데스는 자동으로 뒤에 다음 줄로 넘어가게 해주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정수 vx 콜론 이거는 푸데스를 쓰지 않고 printf를 썼고요. 뒤에 n 쓰지 않았죠. 그래서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아요.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12라고 하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scanf가 리턴을 했고요. printf 호출까지 일어나서 정수 vy까지 출력이 됐어요. 이제 scanf라는 함수가 호출된 상태고요. 얘는 제가 정수값을 입력할 때까지 어떤 값을 입력할 때까지 scanf라는 함수는 리턴하지 않아요. 여기도 45라고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제가 엔터를 치는 순간 scanf라는 함수의 호출이 끝나고 일로 돌아가고요. printf가 쭉 일어날 거예요. 5번 호출에 의해서 이 5줄이 써질 겁니다. 엔터를 쳐볼게요. vx 플러스 vy는 57, vx 마이너스 vy는 마이너스 33, 곱하기는 540, 나누기는 0, 나머지는 12 이렇게 나왔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 나누기 45는 뭐 0. 얼마가 아니라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0이 표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눈 나머지는 12로 표시가 됐어요. 이렇게 5가지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른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1의 자리 숫자를 한번 구해보자. 어떤 값을 읽어드리고 그거의 1의 자리 숫자를 출력을 해봐라 라고 그랬어요. 아까 만든 프로그램을 좀 수정을 해볼게요. 교재는 list 0202.c 하고 이제 새로운 파일인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강의를 하는 동안에는 그냥 기존에 만들었던 소스를 수정해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magic이라고 불렀던 이 부분 include stdio를 하고 그 다음에 int main void 중괄호 열고 return 0 하고 중괄호를 닫은 것까지 magic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부분은 항상 그대로 둘 거고 나머지 부분을 입력을 할 거예요. 일단 제가 교재에 있는 거랑 똑같이 쓰지 않았고요. 이 부분을 다르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입력받은 숫자를 그대로 출력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되나 봅시다. 그러면 정수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출력이 됐고요. 제가 어떤 숫자 2334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저는 입력받은 숫자를 그대로 출력을 하라 그랬으니까 2334를 입력한 거가 그대로 출력이 됐어요. 근데 이 교재에서 이거의 1의 자리 숫자를 출력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334의 2334의 1의 자리 숫자는 뭐냐면 4죠. 그러니까 4만 한번 출력을 해봐라. 2334에서 어떤 연산을 하면 4만 남을 거냐. 1의 자리 숫자를 어떻게 구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입력이 2334인데 4가 나오게 되는 연산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이 얘기예요. 교재에 답이 나와 있긴 하죠. 뭐냐 하면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한다 라는 거예요. 2334를 10으로 나누면 그 결과가 4가 되겠죠. 어떤 숫자든지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그게 1의 자리가 될 거예요. NO 나머지 10이라고 하는 수식을 쓰면 이게 입력받은 NO 값의 1의 자리 숫자 값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게 요 %d 위치에 출력이 될 거고요. 정수를 입력해 주세요 나왔고요. 78이라고 입력을 하면 1의 자리 숫자는 8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무슨 숫자를 입력하든지 7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언제 하느냐, 어떨 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열심히 배웠죠. 내가 15원짜리 물건을 5개 사면 얼마냐 구하려면 15 곱하기 5를 하면 되죠. 근데 나머지를 사실 중고등학교 때 해보진 않았단 말이에요. 많이 해보진 않았어요. 나머지 언제 쓰느냐, 뭐 이럴 때 쓴다는 얘기예요. 뭐 정수 어떤 숫자가 있는데 그거의 1의 자리가 뭐냐 알고 싶다. 그러면 나머지 10을 하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올해 2019년에 2월 8일은 아마 39번째 날인 것 같아요. 그러면 39번째 날은 무슨 요일이냐? 무슨 요일인지 알고 싶으면 39 나머지 7을 해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월 1일이 무슨 요일인지 하는 그런 거에 따라서 값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럴 때 나머지 연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많이 이런저런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어떤 연산을 어떨 때 사용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차차 익숙해지시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C 언어라고 하는 이제 태생적인 특성상
C 언어에서 규정한 규칙들이 있는가 하면 프로세서나 아키텍처 혹은 운영체제에 맡기는 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것들도 존재하긴 해요. 그래서 음수 여부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제수나 제수, 그러니까 나누는 수나 나눠지는 수가 음수이거나 뭐 둘 다 음수이거나 할 경우에 값이 조금씩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 개의 변환 지정해서 목과 나머지를 둘 다 출력해보자 라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출력을 두 개를 출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덧셈, 뺄셈 이런 걸 출력을 하기 위해서 프린트f 호출을 2번 했잖아요. 근데 프린트f 호출은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2번에 할 수도 있고 100번에 할 수도 있고 뭐 마음대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printf 가지고 2개의 값을 출력하는 거를 해보자. 사실 지난 시간에 해봤죠. NO 출력하고 5 곱하기 NO 출력하는 거 해봤긴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비슷하죠? 교재에서는 printf하고 scanf를 한 줄에 쓰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었죠. 저는 한 줄에 여러 개의 문장을 쓰는 거를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한 줄에 하나의 문장만 쓰기로 할게요. 여튼 정수 2개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놓고 A랑 B라는 2개의 변수에다가 각각 값을 받았어요. 그래 놓고 이 결과를 출력을 합니다. 자, 실행을 해봅니다. 정수 2개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고 정수 A 콜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45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칠게요. 정수 B 콜론 출력됐고 또 스캔f가 나왔죠. 여기서 뭐 12 하고 엔터를 치면 A 더하기 B가 계산되고 A 빼기 B가 계산돼서 각각이 이 %D 위치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57하고 33 두 개가 출력이 됐어요. 교재는 더하기 빼기가 아니었군요. 나누기랑 나머지였군요. 다시 해볼게요. 나누기와 나머지 사실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45 다시 입력해보고 정수 13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45를 13으로 나누면 3이다. 그 다음에 45를 13으로 나눈 나머지는 6이다. 두 개의 숫자가 각각 A 나누기 B가 첫 번째 %D 위치에 A 나머지 B가 두 번째 %D 위치에 출력이 된 거죠. 뭐 교재에는 좀 더 설명이 들어간 형태로 했는데 프로그램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출력을 해보면 45 또 13 똑같이 해볼게요. 그랬더니 A를 B로 나누면 몫은 3 나머지는 6 뭐 이렇게 출력이 된 거죠. 퍼센트를 좀 더 늘려볼까요? 여기 A하고 B라고 썼는데 여기도 값을 출력을 하게 해볼게요. 그러면 A라고 출력하지 말고 A의 값을 출력을 해보자.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D를 써요. 그러면 인자로 A를 추가해서 넣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B 부분도 또 %D라고 써요.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 B를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약간 좀 복잡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D가 총 4개예요. %D를 %D로 나누면 무슨 %D 나머지는 %D다 해놓고 값을 4개를 줬어요. A 주고 B 주고 A 나누기 B 주고 A 나머지 B 주고 값을 4개 줬죠. 이 4개의 값이 %D 위치에 차례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실행을 해보면 또 똑같은 값으로 해보죠. 45 10 아까 3이었나? 해보면 45를 요게 A죠. 를 13으로 뭐 한글 우리말이라서 13으로라고 하는 게 좋겠지만 아직 그 정도까지 고려는 하지 않는 걸로 생각해 보면 13로 나누면 몫은 3 그러니까 A 나누기 B가 요 %D 위치에 찍혔죠. 3 나머지는 6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도 되죠. 네, 많은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예, 맞아요. 이렇게 하기도 하죠. 예, 좋은 지적입니다. 예, 설명한 대로 교재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printf한테 우리가 3개의 인자를 넘겨주는 거예요. 첫 번째 인자는 다운표부터 다운표까지 하나의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을 넘겨주고
A 나누기 B도 넘겨주고 A 나머지 B도 넘겨주고 이 세 개를 넘겨준 겁니다. 그러면 printf는 첫 번째를 받아서 이 문자를 쭉 그대로 화면에 출력을 하다가 퍼센트를 만났죠. 그러니까 %D를 보고 두 번째 인자를 가져와다가 거기다 찍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찍어요. 나머지는 또 그대로 화면에 찍다가 %D를 만났어요. 다음 인자를 또 가져옵니다. 나머지 된 값 거기다 꽂아 넣는 거죠. 입니다 하고 뉴라인까지 찍는 거예요. 여기 원 표시가 나오는 건 지난 시간에 뭐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폰트에 따라서 백슬래시가 원으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장해 드리는 거는 한글 폰트를 웬만하면 쓰지 말라. 한글 폰트를 쓰게 되면 백슬래시가 원으로 표시되니까 원으로 표시되지 않고 이렇게 백슬래시로 표현될 수 있게끔 한글 폰트가 아닌 영문 폰트를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영문 폰트로 설정을 하셔도 한글이 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문 폰트를 쓰시면 좋겠고요. 제가 쓰는 폰트 이름은 루시다 콘솔이라고 하는 이름의 폰트를 현재 쓰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폰트이기도 하죠. 스캔F로 값을 읽어드릴 때도 역시 2개 이상 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A와 B를 동시에 읽어드릴 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printf처럼 뭐 주저리 쓰는 것은 좋지 않고요. 뭐 여러분들의 현재 수준에서 초보자 수준에서는 스캔F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쓰시는 게 좋지 않고 그냥 %D, %D 이렇게만 쓰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산술연산자 중에서 단항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해 볼까요? 단항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항이 하나다 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아까 이항 연산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항 연산자 이렇게 했죠. 이항 플러스 연산자, 이항 마이너스 연산자. 이항이라는 거는 항이 2개 있다는 뜻이고요. 영어로는 바이너리라고 불러요. 바이너리라는 뜻이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지만 항이 2개인 이란 의미이기도 해요. 플러스라고 하는 연산자와 마이너스라고 하는 연산자는 이항 연산자이기도 하고 단항 연산자이기도 해요. 덧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2개의 값을 더하는 거죠. 뺄셈이라는 것도 역시 어떤 2개의 값을 피연산자로 해요. 그런데 단항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연산자의 대상이 되는 피연산자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부호를 바꿀 때 쓰는 마이너스가 그래요. 그러니까 75라고 하는 값이 있다. 그러면 부호를 바꾸려면 앞에다 마이너스를 쓰면 되죠. 프로그램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사용자로부터 어떤 숫자, 정수값을 입력받아서 NUM이라고 하는 정수 변수의 입력을 받는 문장이죠. 이거를 출력을 해요. 자, 이렇게 출력을 하면 입력받은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123을 입력받으면 그대로 123을 출력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호를 바꾸고 싶어. 그러니까 이때 앞에 마이너스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왔어요. 123 입력을 하면 부호를 바꾼 값은 마이너스 123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했죠. 또 이번에는 마이너스 234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34에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거죠. 그러면 양수가 되는 거죠. 원래 음수였었는데 음수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니까 양수가 됐죠. 자, 이렇게 어떤 값의 부호를 바꿀 때 앞에 마이너스 하나만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산자 중에는 방금 이렇게 마이너스처럼 피연산자가 하나인 그런 연산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피연산자가 2개 필요한 것들, 덧셈, 뺄셈, 곱셈 이런 것들이 이항 연산자, 항이 2개 필요한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이렇게 부르는데 단 1개만 필요한 단항 연산자, 유네리라고 부릅니다. 윤이라는 말이 이제 하나라는 뜻이고 바이라는 말이 이제 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는 이항 연산자, 그다음에 유네리 오퍼레이터는 단항 연산자, 뭐 단항이라고도 하고 일항 연산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C 언어에는 3항 연산자도 있어요. 연산자에 피연산자가 3개가 있는 이렇게 쓰기는 해요. A, B, C 이렇게 3개의 피연산자를 가지는 3항 연산자가 있긴 하는데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3항 연산자는 딱 하나밖에 없기도 합니다. 대부분 단항 연산자 아니면 2항 연산자죠.
다낭 연산자 유너리 마이너스가 나왔죠. 유너리 마이너스 오퍼레이터가 나왔는데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그런 연산자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연산자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뭐 있기는 있는데 큰 의미 없죠. A 앞에다 플러스 붙여봤자 그냥 A라는 값이고 달라지는 게 없죠. 그래서 뭐 의미는 없어요. 플러스 연산자는 아무런 연산도 하지 않는 그런 연산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equals 요 하나를 쓴 연산자. equals 연산자가 같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죠. 우변에 있는 값을 좌변에다가 넣어라, 대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입 연산자. 그래서 assignment operator예요. assignment operator 중에서 뭐 단순 복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순 대입 연산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네요. 이 assignment라는 것은 대입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 할당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책은 배정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런데 다 좀 어색한 것 같고 대입이라는 번역을 하는 게 가장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입 연산자를 보면 A는 B라고 썼어요. 이거는 A와 B가 같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언어에서 이게 A와 B는 같다가 아닙니다. 물론 A와 B가 같다는 의미로 쓰이는 언어도 있어요. 그런데 꽤 많은 언어에서 대입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복합 대입 연산자하고 구별할 때나 단순 대입이라고 부르고 그냥 대입 연산자 그러면 얘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 다음 식과 대입식을 볼까요? 변수나 상수 이를 연산자로 교환합한 것을 식이라고 합니다. expression을 번역한 말이고요. 식 혹은 표현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는 덧셈을 수행하는 vx 플러스 32 이것도 식이고요. 그리고 피연산자가 되는 것들은 다 식이에요. 혼자 있어도 다 식이에요. 그러니까 vx도 식이고요. 32도 식이고요. vx 플러스 32도 식이에요. 다 식이에요. C 언어에서는 그냥 모든 게 다 식이더라. 네. 심지어 vx 플러스 32를 vc에 대입한 결과 요것도 식이에요. 다 식이에요. 다. 식이 아닌 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어떤 연산자를 표현한 뭐뭐 연산자를 사용한 표현식을 뭐뭐식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대입 연산자를 사용한 것을 대입식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겠어요. 그리고 역시 이것도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식에다가 세미콜론을 붙이면 문장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문장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C 언어에서 그 중에서 식에다가 세미콜론을 붙여도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뭐 중괄호를 열고 닫은 사이에 이제 여러 개의 문장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다들 세미콜론으로 끝나고 있죠. 세미콜론으로 끝나지 않는 문장들도 여러 가지 보시게 될 텐데 이제 나중에 아마 다음 시간부터 하게 될 것 같습니다.